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분위 이슈들을 중점으로 시장 상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의 김승현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과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단행될지 여부일 텐데요.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또 줄을 이루게 될 텐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연준이 계속 시사를 했었던 것처럼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계획들은 일단은 경기보다는 물가에 더 연동돼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들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이 후퇴됐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결국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라는 두 가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보다는 물가의 위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15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에 그 미국의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때문에 이 지표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목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발표될 것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나요? 예, 전월 대비로 보면 0.2% 정도 상승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전년 동월 대비로 바꿔서 보면 2%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2%를 넘게 되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보는 물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는 헤드라인 그 소비자 물가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은 변동이 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로 보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로 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상하는 이 정도에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예상보다 더 빠른 물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양적 완화 축소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이번 목요일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를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주요한 변수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또 주목을 받는 것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와 더불어서 또 유럽 쪽에서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인다는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사실 지난 5월 정도부터 유럽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제 지표 회복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가능성을 보셨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 GDP도 더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이제 바닥 신호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월과 7월 이 두 달을 거치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예고들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완화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 속도들을 높여가게 되면 유로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까지 이제 6월 정도까지 지표들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럽의 지표를 보게 되면 산업 생산 증가율은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은 기대 지수들입니다. 소비자 심리라든가 경기 기대 지수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고용 대책, 그다음에 새로운 유럽 투자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부의 긴축 완화 이 세 가지 정도가 합의된 것들의 가장 주된 골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도 2016년까지는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그 금리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더 부양적인 정책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유로존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라든지 산업 생산 그리고 GDP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예. 유럽 지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물가보다는 경기 지표의 관점이 더 두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지표 관련해서 13일
13일에 이제 유로존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요.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보더라도 그 6분기 정도가 계속 그 GDP가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14일에는 유로존 GDP 발표 예정돼 있는데 역시 전기 대비 증가율이 그 증가세로 선회되는 이런 상황들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0.2% 증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증가폭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지표 결과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이렇게 경기 회복 조짐이 나옴에 따라서 또 대유럽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발표된 수출입 동향을 보자면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럽의 경기 활성화가 중국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내수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최근에 수출도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대외 수출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관건이고요. 특히나 내수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소재 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 개선이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전체 수출에서 최종재 기준으로 한 18%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회복되는 움직임들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중국도 수출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모멘텀 그 다음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재고 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나 정말 실질적으로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유럽의 경기 회복이 지금은 물론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네. 사실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중국 경기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활성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네. 의견도 있던데 네.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글로벌 경기를 저희들이 볼 때, 예.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편향된 시각들이 시장에서는 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경기를 미국과 중국 중심,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 연동돼서 경기를 읽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최근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률이 2% 정도의 전년 대비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에 대한 동력들을 더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추가적인 더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리고 성장이 부진했었던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그런 산업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요인들이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들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대를 갖게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현재의 안정적인 경기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경기 중심으로 보는 것들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예. 추가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저희들이 발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유럽 경기를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국내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의해서 두 번째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GDP에서 55% 되고 수입을 뺀 순수출로 봐도 대략 한 10%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출이 회복된다라는 것들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역별 수출을 보게 되면 유럽으로의 수출은 6분기 연속 감소를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수출이 회복되느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라는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도 같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종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대략 18% 정도 되고 미국은 13%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로 보게 되면 유럽 시장이 우리에겐 더 의미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특히나 이제 부진했었던 산업들,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이 유럽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의 반등들을 개선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산업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산업들이 이제 회복되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익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주가에 대한 예측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되게 비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도 미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고
하고 이익 기대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은 PBR이 낮은 주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회복 기대들을 살 수 있는 것들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정유, 화학, 조선, 기계 같은 업종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고 경기회복 기대들이 높은 이런 업종들이 향후에 상승에 대한 주도력들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